밥보다 국수를 더 자주 먹는 추나미 씨. 국물 한번 만들어 놓으면 몇 끼도 거뜬하다. 밀가루 국수에 김치만 있으면 다른 반찬도 필요 없다. 국수 삶다 보면 양이 많아지잖아요. 많아지면 육수가 좀 남았다 그러면 아침까지 먹을 때가 있어요. 하루 3끼 먹을 때가 있어요. 부드러운 식감의 국수는 밥과 달리 술술 넘어간다. 이게 다 저는 밀가루가 불안하니까 근데 이게 국수고 새묶음을 사다가 여름 내 먹고 이제 요거 남은 거예요. 부침개와 튀김 같은 밀가루가 들어가는 음식은 다 좋아한다. 요만큼은 있어요. 항상 언제든지. 엄마 기다리세요. 안녕. 안녕. 국수를 워낙 좋아하니까 우리 자주 국수 사랑은 집 밖에서도 이어진다. 배고프지? 친구들과 식당을 가도 남희 씨 혼자 국수를 시킬 정도. 나는 잔치국수 일상이야. 그래? 일상이야. 끊어 이제 좀 끊어. 근데 그렇게 맛있는데 어떻게 끊어? 밥보다 더 좋은데? 좋아하니까. 응. 끊고 싶어도 안 돼. 입맛이 없다가도 국수만 보면 식욕이 돋는다. 나 먹으러 앞에 갔다 오는 거야? 응. 자긴 다 들어고? 응.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연애도 맨날 혼나요. 내가 왜 밀가루 그렇게 먹냐고. 햄버거 밀가루 먹지 말고 맨날 하는 얘긴데. 햄버거, 피자. 샀대, 공주서 샀대. 삼빵이네 삼빵. 예. 침이 고일 정도로 이렇게 그냥 하면서도 그거 내가 이렇게 해서 한 그릇 따끈하게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걸 한 그릇 먹고 나면 너무 포만감이 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기분적으로도. 간편한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게 된 건 7년 전부터다. 이게 다 과자거든요.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군것질도 늘었는데 근데 이거 이제 요거 이틀. 밤에 요거 2개 한 번, 요거 2개 한 번. 그러면 이거 뭐 3, 4일밖에 더 돼요. 이거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과자와 빵은 상비약처럼 늘 채워둔다. 빵 좀 보세요. 빵을 올려놨다가 이제 이거 데워서 먹는 거거든요. 전도 이렇게 붙여놨다 이렇게 먹고. 지게차가 고장나면 작업이 중단되기에 종면 씨는 늘 시간에 쫓기듯 수리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간식을 막 이것저것 먹어요. 그러니까 곰빵 사가지고 다니면서 차에서도 먹고. 그러다 어쩔 때는 뭐 저녁 겸 점심 겸 먹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는 시간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거의 때우듯 먹는 점심이 일상이 됐다. 밥을 차려 먹기도 하지만 오늘처럼 점심을 굶은 날은 배달 음식을 시킬 때가 많다. 가장 많이 주문하는 음식은 짜장면. 달달한 맛까지 더해 포만감이 금세 차오른다. 원래 그래요. 먹어 그냥. 어? 먹어. 아내는 아직 젓가락도 들기 전이지만 종면 씨의 짜장면은 벌써 반이나 사라졌다. 아, 사는 게 뭔지 마음이 좀 아플 때 있죠. 그냥 거의 5분도 안 돼서 드신 것 같은데. 5분 안 걸렸어요. 면이라면 얼마든지 더 먹을 수 있다. 하루 한 끼는 밀가루 음식을 꼭 먹는다는 정몽술 씨. 전직 유도 선수였던 그에게 밀가루 음식은 선수 시절부터 함께 해온 소울푸드다. 짜장면 안 그러면 우선 힘난다. 그렇죠. 그 짜장면을 자 위에 걷어갖고 우동 먹는 놈한테 주잖아. 그러면 짜장이 뭐지랜다고. 그래도 운동하면은 운동하는 사람 유도하는 사람 가면은 양을 갖다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주거든.
꽃배기 준다니까. 보통 시기도 꽃배기 한거 준다. 그때 쌀이 좀 부족한 시절이었으니까 그 미원들 그 밀가루 그거 복을 100벌 받아가지고 많이 먹었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 그게 몸에 배어가지고 커서도 계속 연결이 되어 왔는 거죠. 특히 짜장면, 국수, 콩국수, 여름 내내 콩국수. 국수가 먹기도 편하고 또 금방 배가 꺼지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하지만 밀가루 음식 앞에서는 식욕을 참을 수가 없다. 제작진은 밀가루 음식을 즐기는 세 사람의 건강 상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들의 만성 질환 지표와 체성분 지표를 검사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자, 검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실제로 선생님, 우리 추나미님의 혈액 검사한 거를 보면 지방간이 심한 거로 나와요. 35에 50으로 먹습니다. 체지방이 한 7kg 정도가 많으세요. 근데 문제가 그 체지방이 내장 지방으로 많이 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복부 비만이 좀 있고요. 체지방률이 32%니까 경도 비만에 해당이 되는데, 그리고 체중 조절에는 식생활 개선도. 추나미 씨의 경우 하체 근육이 거의 없다시피 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그 키 대비 체중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깜짝 놀랐어요. 근육이 진짜 많으시네요. 근육이요? 어떤 운동 하세요? 요즘은 별로 안 해요. 먼저는 헬스를 좀 많이 했어요. 옛날에 네. 이제 다리 운동이나 걷기 운동은 상대적으로 많이 안 하셨는지 다리 근육은 좀 적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체지방은 표준 범위에서 5kg 정도 더 많이 나가는 상태. 그 체지방 5kg가 현재 복부 비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정봉술리 유도로 다져진 정몽술 씨의 건강 상태는 어떨까? 크게 고민은 없고 예. 지방간 수치가 상당히 높아요. 복부 비만 때문에 그 내장 지방이 많아서 배 안에만 기름이 많이 낀 게 아니라 간에도 기름이 낀 거예요. 뜻밖에도 공복 혈당 수치가 당뇨병의 경계선에 있었다. 전당뇨는 당뇨로 갈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안 좋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식사 교정, 밀가루 안 먹기를 비롯한 건강한 식생활을 통해서 혈당을 좀 낮췄으면 좋겠고요. 검사 결과 3명 모두 복부 비만 상태였고 운동을 한다는데 하체 근육이 부족한 상태였다. 근육을 충분히 늘리는 데에는 운동뿐만 아니라 근육을 만드는 재료인 단백질의 섭취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운동은 열심히 하지만 밀가루 위주의 식단을 드시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근육이 충분히 형성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밀가루와 같은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다. 식습관 분석과 전문가의 영양 상담이 진행됐다. 잘못 오인을 하셔서 탄수화물을 전혀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실까 봐 그 점이 조금 우려가 되는데요. 그 열량 안에서 얼마나 다양하고 골고루 균형 있는 식사를 구성하는지를 기대하고 있고요. 3명 모두 식단 개선이 필요한 상황. 3주간 밀가루를 끊어보기로 했다. 추나미 씨의 집을 찾았다. 저녁 드시게요? 예, 저녁 조금 끓여가지고 육수 내서 조금 먹어볼까? 그리고 야채 한 접시 먹으면 되지 않을까? 샐러드를 한 접시 꺼내. 잔치국수에 김치로 한 끼를 해결했던 나미 씨의 식탁은 이전에 비해 훨씬 다양해졌다. 그동안 먹지 않았던 단백질 반찬과 샐러드를 매 끼니 곁들이고 있다. 같이 이렇게 겸비해서 먹으니까 이것만 딱 먹으니까 좀 어딘가 모르게 좀 허전한 것 같아서. 어렵게 결심한 만큼 밀가루를 끊고 나서는 운동도 더 열심히 한다는 나미 씨. 그러나 머릿속은 여전히 밀가루 음식으로 가득한데. 먹고 싶은 게 뭐야? 제일 먹고 싶은 게? 제일 먹고 싶은 거 잔치국수하고 피자. 피자 먹고 싶어?
가다가 한 번씩 먹어도 돼. 이제 아니 마음 먹었으니까 바꿔야지. 마음 먹었으니까 끊어야지. 끊고. 먹고 싶은 건 뭐야?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냉장고 앞을 서성인다. 이걸 먹어 말어.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근데 먹고 싶은 마음은 더 많아요. 참고 안 먹으려고. 잘 참다가도 어느새 의지가 약해진다. 밥과는 달리 유독 밀가루 음식을 끊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 반갑습니다. 예, 추나미님 되시고요. 아침이나 낮에는 그래도 비교적 조절을 잘 하시려고 하고 또 의지도 꽤 있으세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밤에 자꾸 무너지는 밤에가 거잖아요. 그렇게 좋아요. 슈퍼마켓 같은 데 가셨을 때는 이렇게 막 딱 그 밀가루 음식들만 눈에 띄나요? 라면도 막 박스로 사다 놓고 라면도. 막. 지금도 어쨌든 저 과자를 보면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이 있죠. 그렇죠. 이 갈망이 쉽게 잘 안 없어져요. 전보, 만보 이렇게는 거의 걷고. 보통 이 중독이라고 하는 그 이 테마 자체가 그게 물질이 됐던 행위가 됐던 그것에 한번 노출되고 거기에 한번 각인이 된다라고 하면 그 한번 각인된 뇌는 그걸 평생 동안 기억을 해요. 한번 그렇게 해서 중독자가 됐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언제든지 잘 유지하고 있다가도 지금 탄수화물 중독 여기 다시 또 재발할 수 있고 요요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중독의 정도를 살펴보는 설문지에 이어 뇌의 불안과 중독 상태를 알아보는 뇌파 검사를 실시했다. 추나미 씨는 현재 탄수화물에 대한 의존도가 심각한 상태. 보통의 뇌파는 초록색으로 안정적인 반면 추나미 씨는 절제력을 담당하는 전두엽 쪽이 빨갛게 항진돼 있다. 밀가루 음식이 끊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몸의 도파민과 관련이 있다. 정제 탄수화물을 먹으면 뇌의 쾌락 중추에서 도파민 분비가 활발해진다. 도파민은 신경세포를 따라 이동하며 쾌감을 선사한다. 그런데 이런 쾌감이 반복될수록 도파민을 받아들이는 수용체의 기능은 점점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리 뇌는 점점 더 많은 도파민을 원하게 되고 결국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술은 우리가 치료를 할 때 단중독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니까 술은 완전히 끊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 밀가루는 조절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적당히 먹게끔 만들어 줘야 돼요. 최대한 조절할 수 있는 조절 능력을 높여준다라고 하는 치료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박종면 씨가 출장 수리를 마치고 가게로 돌아왔다. 허기가 느껴질 시간. 뭐든지 빨리 먹었던 종면 씨는 요즘 오래 씹을 수 있는 음식을 찾고 있다. 충분히 걷지. 그때는 간식으로 뭘 드셨어요? 이거 과자 있잖아요, 과자. 아 지금도 있네요 과자는. 네. 그거를 이제 안 먹었어요. 고구마도 찐 것보다는 열량이 낮은 생고구마로 섭취한다. 그 친구들인데 가도 그 김치찌개 같은 데를 라면 같은 거 막 그렇게 누구 끓이는데 나는 안 먹었으니까 김치만 몇 개 건져 먹었지. 먹은 음식은 모두 식단관리 앱에 올려 영양사의 섭취 지도를 받았다. 밀가루 음식의 자리는 영양 섭취를 균형 있게 잡아줄 음식으로 채워졌다. 배가 더부룩하지 않다는 거죠. 과식을 하지 않으니까. 몸무게는 똑같습니다만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몸도 좀 민첩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박종면 씨와 추나미 씨 모두 밀가루가 많이 든 서양식이 아닌 한식 위주의 식사를 했다. 삼 주 후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3주 동안 밀가루를 끊었던 추나미 씨의 몸 상태는 어떨까? 소감부터 들어볼까요? 어떠셨어요? 저울은 공교롭게도 똑같아요. 몸무게는요? 예, 보세요. 그래서 내가 헛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근육량을 보십시오. 골격근량이 근육량인데 22.6kg예요. 그런데 800g이나 근육이 들었어요. 그 양을 상상해 보시면 몸에 꽤 많은 근육이 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몸이 건강해졌다. 그러니까 근육은 늘고 체지방은 줄었다는 거죠. 새로 샀는데 못 입는 바지가 있었어요. 예. 근데 오늘 아침 입어보니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근육은 늘고 체지방은 줄어서 건강해지고 더 날씬해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들어간 거죠. 배가 좀 들어간 거죠. 그죠? 특히 지방간이 심했던 추나미 씨의 간 수치가 밀가루 음식을 끊은 지 3주 만에 개선됐다. 이게 지난번 겁니다. 신체적 스트레스도 많고 특히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고 과도하게 흥분돼 있었던 교감신경계와 낮은 활성을 보였던 부교감신경계는 3주 만에 그 양상이 뒤집혔다. 교감신경계의 흥분이 떨어졌고 심리적 안정감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아마 이분이 세 분 중에 밀가루 끊기가 가장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끊게 되니까 이 감정적 식욕이 올라가서 밀가루를 먹고 또 잠깐 지나면 또 감정적 식욕이 올라가고 이런 악순환을 끊어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편해지고 스트레스 지수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편한 얼굴이 되신 거로 보입니다. 멋있어 보이시네요. 예. 유도 선수였던 정몽술 씨의 몸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회적인 그런 건 아마 지난 검사에서는 복부 비만과 지방간,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지만 이번 검사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개선됐다. 근육이 늘고 체지방이 줄었다는 얘기죠. 상체에 비해 하체 근육이 부실했던 박종면 씨. 예. 어이구 많이 그러면 거의 2시간 가까이 걸으신 건데. 식생활 개선이 더해지자 3주 만에 골격근량도 무려 1kg 가까이 늘어났다. 이게 3주가 3개월, 6개월, 1년이 된다면 비만도도 더 많이 개선이 되고 스트레스 지수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몸과 마음의 건강 수준이 다 좋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뜨끈뜨끈하다. 금방 구워서 더 맛있게 생겼네. 이것도 하나. 빵은 밀가루로 만들지만 빵이 곧 밀가루는 아니다. 버터와 소금, 설탕 같은 것들이 첨가되기 때문이다. 나도 이 빵 좋아해. 이건 깜빵이도 나는 이 겉부분이 맛있다. 이 집에 호밀도 들어가고 맛있다고 하더라고. 이 집 빵은 매일 먹어도 질리지가 않아. 속도 편안하고. 김영숙 씨는 빵집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이거 팥을 항상 직접 만드니까. 응? 요즘 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많아. 쌀보다 빵을 더 많이 먹는 거 같아. 엄청 좋아해. 거의 매일 오세요. 여기 매일 와요? 매일 와요. 매일. 하루 2번 와요, 2번. 좋아하니까 맨날 오지만. 너무 좋아하시지? 밥보다 빵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빵을 일찍 오니까 맛있네. 따뜻하니까. 하지만 밥은 같은 정제 탄수화물로 만들어도 버터나 설탕을 발라 먹진 않는다. 안녕하세요. 베이커리 카페에서 나와 또다시 빵을 고른다. 식욕을 자극하는 버터 냄새와 짭짤한 맛. 생크림 쭉 나온다. 아 그래? 생크림 나온다. 질릴 수 없을 만큼 빵은 종류도 다양하다. 빵 술래. 요즘 빵집 술래하러 다녀. 아 젊은 사람들 투어라 가고. 밥은 남겨도 빵은 남길 수 없다는 형숙 씨. 먹는 게 남. 아 맛있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아까 빵 먹어서도 맛있어. 언니 잘 드신다. 응? 빵 잘 드시고. 빵 하루 종일 먹는다니까. 하루 4군데의 빵집을 간 적도 있을 정도다. 하루 3끼 다 먹고 한 3일까지는 이제 전쟁 나거나 급박한 상황을 같으면 한 달도 먹을 수 있어요. 빵집에서 나온 김영숙 씨의 점심 메뉴는 역시 밀가루다. 아 수제비.
적당히 밴 짠맛에 쫄깃쫄깃 씹히는 식감. 밥보다 밀가루 음식이 맛있는 건 어쩔 수 없다. 진짜 배 안 부르세요? 안 불러요. 먹은 게 있어야지. 아침에 빵, 점심 때 빵. 뭐. 우리까지 전염된 것 같아서 짜증나. 밀가루는 금방 꺼져요. 배가. 아침도 밥 대신 식빵 2쪽을 먹는다. 이렇게 밀가루 음식에 빠진 지가 7년째다. 빵 안 먹으면 잠이 안 와요. 밥 같은 거 안 먹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건강에 문제 있겠다. 당뇨 될까 봐. 당뇨가 제일 무섭잖아요. 아직까지는 건강상에 큰 문제가 없다는 형숙 씨. 정말 그럴까? 형숙 씨 외에 밀가루 음식을 좋아한다는 다른 2명의 사례자들도 함께 살펴봤는데, 먼저 20대의 젊은 남성 이창엽 씨. 하루 한 끼는 꼭 라면이나 짬뽕을 먹지만 건강에는 자신 있다고 한다. 34살의 김다영 씨는 지난해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지만 떡볶이 같은 밀가루의 유혹은 참기 어렵다. 간편하고 또 맛있어서 즐겨 먹는 밀가루 음식은 그들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먼저 매일 빵을 먹는다는 김형숙 씨. 당화혈색소 수치가 5.9예요. 이거는 이제 5.7에서 6.4까지가 당뇨병 경계선 전 단계 상태인데요. 이 수치가 6.5까지 올라오게 되면 이제 당뇨 범위에 해당하는 거라서 약을 절대로 끊을 수 없는. 형숙 씨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 약을 안 먹게 할 수 있거든요. 밀가루가 안 좋다만 말만 들었지. 이제 검사해보고 이렇게까지 막 리얼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밀가루 음식이 다영 씨에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을까? 변화가 있을까요? 7kg 정도 빠졌거든요. 아, 7kg를 빼셨어요? 네네. 7kg를 빼셨는데도 아직은 조금 갈 길이 남아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네요. 당뇨 수치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었지만 혈당은 여전히 높은 상태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희한하게도 혈당이 지금 특히 공복 혈당이 조금 높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네요. 혈당이 104가 나왔으니까 조금 높게 나왔다고 좀 생각을 해요. 평소에 밀가루 음식을 되게 즐겨 먹는 편입니다. 어떤 본인이 갖고 있는 식습관이라든지 생활 습관이랑 관련된 경우가 많고요. 그럴 때 가공 음식을 피하고 밀가루를 줄이시는 거는 꼭 썩 나쁘지 않은 그런 어떤 생활 습관 관리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이와 성별을 떠나 밀가루 음식을 즐겨 먹는 3명 모두 혈당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요즘 형숙 씨는 빵을 데우는 대신에 잡곡밥을 만드는 게 일상이 됐다. 한 그릇 푸고 싶은데 조금만 먹어야지. 많아 이것도. 선생님 이 정도 있죠. 3분의 1 공기. 3분의 1이 여기. 밀가루 음식을 끊다 보니 과식도 줄었다. 잡곡밥에 안 먹던 나물 반찬까지. 이제 형숙 씨는 밀가루보다 거친 탄수화물을 섭취한다. 혹시나 또 빵이 생각날까 봐 집에 있던 빵을 주변에 나눠줬다는 형숙 씨. 하지만 식후에 뭔가 허전함이 느껴진다는데. 아이고 맛있겠다. 이거 뭐야? 쭈꾸미야 낙지야? 낙지. 아이고 진짜 맛있게 먹네. 실컷 낙지자 됐네. 아우 저렇게 먹으면 아유 먹고 싶다. 머릿속으로는 난 할 수 있어. 하지만은 일단 밖에 나가면 먹을 게 너무 많고 텔레비전 봐도 막 먹방 TV 막 너무 많잖아요. 대리만족 한다지만 나도 모르게 자꾸 먹고 싶고 어느 순간 전화해도 또 시키게 되고 그게 돼요.
그렇게 피자 3조각과 치킨 2조각을 먹은 적도 있다. 거리에는 유혹이 많다. 만두. 찐빵 너무 맛있겠다. 지금 난리 났어요, 속에서. 헐, 떡볶이. 어머, 안 돼요. 가야 돼요. 어머, 나 큰일 날 것 같아. 지금까지 밀가루를 잘 끊어온 김다영 씨. 여기 있다. 순살 떡볶이. 밀가루 함량을 살펴보는데 있어요. 설마 여기도 밀이 있을까? 유부초밥 못 먹을 것 같아요. 여기도 밀 있어요. 밀가루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충격이다.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지키기가 쉽지 않다. 너무 충격적이었던 게 그거예요. 밀가루 없는 음식이 생각보다 너무 없는 거예요. 밀가루 없는 음식 찾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네. 밀가루는 값싸고 다른 재료와도 잘 뭉쳐진다. 그래서 원재료의 양을 줄이고 이를 대신해 밀가루를 넣는 경우가 많다. 결국 다영 씨의 저녁상에 오른 건 된장찌개와 달걀말이. 건강을 위해 남은 열흘도 꾹 참을 생각이다. (3주) 후 밀가루 음식을 끊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졌을까? 열심히 하긴 했는데 그 결과가 잘 안 나오든지 아니면 변화가 없든지 이럴까 봐 걱정돼요. 이전 검사에서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았던 김영숙 씨. 몸은 가벼워졌어요. 예, 더 좋아지실 거고 아마 몸도 가벼워지실 뿐만. 공복 혈당이 110대에서 102로 떨어졌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식후혈당이나 이런 것들도 꽤 많이 좋아지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가장 철저하게 가려먹은 다영 씨의 경우는 어떨까? 좀 어떠셨어요? 몸은 좀 나아지셨을까요? 속은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당화혈색소가 보통은 3개월의 평균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변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데 고작 20일 만에 6.1에서 5.8까지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혈당도 좋아지고 염증 반응도 염증 지표도 좀 좋아지고 굉장히 지금 고무적인 그런 결과를 얻은 것 같아요. 당화혈 색소가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처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사실은 밀가루 끊기 요번까지만 한 다음에 앞으로는 또 밀가루를 먹어야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결과를 보고 나니까 저는 당분간 좀 지속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어서 들어오세요. 좀 어떠셨어요? 몸 상태로는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피검사에서는 꼭 그렇게 나오지는 않아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좀 줄어든 걸로 나오고요. 지난 11월 3일 날 검사하셨던 거 당화혈색소가 5.5였었고 그다음에 그때 공복당이 104였거든요. 지금은 5.2에 98이니까 제 생각에는 글쎄 뭐 고작 20일밖에 안 됐는데 꽤 제법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네. 저는 공복 혈당이 이번에도 3자릿수 나오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2자릿수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효과가 있긴 하구나 하고 굉장히 좀 뿌듯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다. 이창엽 씨의 경우 당뇨병의 진단 기준이 되는 당화혈색소와 공복혈당 수치가 모두 떨어졌다. 김형숙 씨도 3주 전에 비해 공복혈당이 두드러지게 떨어졌고 근육량이 늘었다. 가장 눈에 띈 변화를 보인 건 다영 씨. 운동을 병행한 다영 씨의 경우 당뇨와 체성분 지표가 모두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그래서 이런 식단 변화, 그러니까 운동, 식사 같은 이런 생활 습관 변화만으로 약을 상회하는, 약 못지않은 그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쌀, 옥수수와 더불어 세계 3대 작물 중 하나인 밀.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주식이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쌀 다음으로 소비량이 많은 곡물이다.
쌀과 견주어 봤을 때 밀은 열량이 다소 낮고 단백질 함량은 더 높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밀가루는 하얗잖아요. 그거는 이제 겉에 밀 기울을 제거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영양소는 그 밀기울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도 그렇고 비타민, 무기질 등이 밀기울에 많은데 아무래도 거칠고 씹는 식감이 좋지 않아서 그걸 제거하고 안에 이제 내부의 하얀색 전분만 섭취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보기에 이제 하얗고 부드러운 밀가루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밀은 알곡이 아닌 가루 형태. 밀의 영양소는 주로 껍질에 있는데 이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식이섬유가 소실된다. 그렇다면 밀가루를 먹을 때 우리 몸은 어떻게 반응할까? 밀가루처럼 입자가 작게 갈린 정제 탄수화물은 소화 흡수가 훨씬 빠르다. 그 결과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고 인슐린은 과다하게 분비된다. 과도한 인슐린으로 혈당은 다시 급격하게 떨어지고 우리 몸은 공복감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다시 혈당을 빨리 끌어올릴 수 있는 밀과 같은 탄수화물을 탐닉하게 되는데 이런 악순환 속에서 불필요한 당이 지방으로 축적되면서 내장 지방이 쌓이는 것이다. 때문에 많이 정제된 탄수화물일수록 섭취할 때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 어떤 곡물을 먹느냐에 따라 지방 축적이 상이하게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통곡물은 먹을수록 복부 비만의 원인이 되는 내장 지방을 감소시키는 반면 정제 곡물은 내장 지방을 증가시켰다. 음식을 섭취한 뒤에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혈당 지수라고 하는데 밀가루 음식은 대부분 70 이상의 고혈당 지수 식품에 해당된다. 탄수화물은 식이섬유 함량과 결합 구조에 따라 크게 거친 탄수화물과 정제 탄수화물로 나뉜다. 먼저 현미밥처럼 식이섬유가 많은 거친 통곡물의 경우 탄수화물의 결합 구조가 소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는다. 때문에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고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반면 밀가루는 식이섬유가 적은 정제 탄수화물로 아주 쉽게 분해돼 우리 몸은 이를 스펀지처럼 빠르게 흡수한다. 이로 인해 혈당은 급격하게 오르는데 이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이다. 우리는 밀가루 음식을 좀 더 현명하게 먹을 방법을 살펴보기로 했다. 연속 혈당 측정기를 부착해 먹는 순서에 따른 혈당 변화를 알아봤다. 빵 사이에 채소와 고기 등을 채운 햄버거. 먼저 채소를 먹고 빵을 마지막에 먹었다. 그 다음 같은 시간의 공복 상태에서 이번엔 빵을 먼저 먹고 채소를 마지막에 먹었다. 채소부터 먹었을 때와 달리 빵부터 먹었을 때는 소화 흡수가 빵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식후에도 고혈당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실제 음식물의 섭취 순서는 혈당에 큰 영향을 미친다. 같은 음식도 탄수화물보다 단백질과 채소를 먼저 섭취하면 인슐린 수치가 더 낮아진다. 채소부터 먹었을 때는 보면 채소가 일종의 완충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다 하더라도 탄수화물의 효과를 채소가 갖고 있는 식품섬유가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죠.
밀가루 음식은 밥에 비해 씹는 시간이 적고 먹는 시간도 짧은 편. 이런 습관은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천천히 먹을 때보다 빠르게 먹을 때 당뇨병의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실제 피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다. 공복 상태에서 같은 양의 피자를 한 번은 3분 만에, 한 번은 15분 만에 먹었다. 그 후 15분 간격으로 혈당 변화를 기록했다. (3분) 만에 먹었을 때는 혈당이 186까지 급격하게 올랐다. 반면 보다 천천히 먹었을 때는 고혈당에 노출되는 상황이 더 줄어들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걸까? 위가 비면 위벽에서는 식욕 촉진 호르몬 그렐린이 분비된다. 그렐린은 뇌를 자극해 음식을 섭취하고 포만감을 느끼게 한다. 반면 지방세포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렙틴은 포만 중추를 자극해 음식을 그만 먹도록 명령한다. 포만감을 느끼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20분. 그런데 식사를 빨리 하는 식습관이 굳어진 경우 뇌는 우리 몸의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고 교란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는 결국 과식으로 이어지고 고혈당의 원인이 된다. 특히 한국인은 밀가루 음식을 먹을 때 단품으로 즐기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단품 라면이 아니라 라면은 반개로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을 곁들인다면 밀가루 섭취도 줄이고 영양 상태도 개선할 수 있다. 밀가루를 먹는다면 국수를 먹을 때도 면량을 줄이고 채소랑 고기 생선이 많이 들어간 마치 우리가 밥에 반찬을 해서 먹는 것처럼 영양 균형을 맞추는 국수라면은 건강에 불편한 점이 좀 적을 거다. 밀가루를 줄이거나 건강하게 밀가루 음식을 먹는 식생활 변화를 하게 되면 건강 수명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